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라는 내용으로 서울 파이낸스에 기고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기고를 하게 된 이유도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뭐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 더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주제로 한번 이제 기고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고액 알바를 구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혹은 신용등급을 올려야 된다는 대출 상담사의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2021년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총 774억으로 조사돼가지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 보이스피싱은 보이스 음성이라는 보이스와 피싱 낚시라는 피싱의 합성어로 음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금원을 송금 내지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뭐 유형을 보게 되면은 뭐 검찰, 경찰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그다음에 이제 국세청을 사칭해 세금 등을 환급한다면서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이건 좀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고 뭐 현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거에 주로 이렇게 했다면 최근에는 뭐 대출 상담사를 가장해 신용 등급을 높여준다며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이체된 금원을 현금, 상품권 등으로 인출해 전달하게 하거나 채권 출신 회사에서 일주일 정도 근무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며 현금 수거책에 간담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을 해 금원을 송금 내지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 등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어떻게 처벌되는지, 어떤 죄가 성립이 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안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공갈죄, 뭐 그 외에도 많은 뭐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기죄, 공갈죄가 그 성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혹은 사람을 공갈해, 기망은 사기죄, 공갈은 말 그대로 공갈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 범단이라고 합니다. 줄여가지고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사기죄랑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구속돼서 조사받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 수위가 지금의 뭐 벌금형도 규정돼 있지만 보통은 징역형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모르고 뭐 이렇게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상담사에게 연락을 했고, 대출 상담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그에 따랐을 뿐 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이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선 피해 변제를 통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바탕으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고액 알바에 현혹돼 가지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뭐 조범이라는 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호소 및 부각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보면은 보이스피싱 가담하게 되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제가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적어 놓은 겁니다. 즉 뭐 총책이나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실무에서 사건을 보이스피싱 관련해 가지고 사건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총책이 적발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총책이 적발되는 경우는 적고 보통 일반인들이 이렇게 대출 상담사 말 듣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뭐
그 사이에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 상담사의 말을 듣고 따라 하다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액 알바, 고액 알바, 이런 거를 하다가 좀 이상한 거를 느끼고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좀 뭐 말 그대로 금액을 좀 많이 준다는 말에 현혹돼 가지고 이렇게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뭐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것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은 돈이나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에 속으면 안 되고, 이러한 요구를 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당해 수사기관 등에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만 최근 해킹 어플을 설치한 뒤 당해 수사기관 등에 전화를 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가령 이제 저한테 제 핸드폰이 이거라면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와서 그 보이스피싱 그 조직원이 이제 뭐 어플을 깔아야 된다, 아니면 뭐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소를 URL을 보내주는 경우인데, 그 URL을 클릭을 하면 이게 그 여기 휴대폰에 해킹 어플 깔려가지고 제가 제 휴대폰을 통해서 금융기관 등이나 뭐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면 이제 이 깔린 어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제 핸드폰이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해 가지고 당해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말한 당해 수사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면 바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해야 하며 빠르게 계좌를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액 알바 혹은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말에 현혹돼 현금 수거책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 추심 등 일반적인 금융 업무를 수행함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준다고 하거나 전화로만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심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몰랐다가 의심이 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그만두셔야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위 사안들에 대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처벌하고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돈을 벌려고 했다가 엄청난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것과 더불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고액 알바라도 보이스피싱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한 건에 20만원, 30만원 요 정도 주는데 그 약간의 돈을 벌려고 했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총책 잘 안 잡힌다고, 중간책도 잘 안 잡힙니다.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말단, 이 고액 알바에 현혹돼 가지고 운반책으로 이제 이용된 운반책들이 일반적으로 적발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한테 피해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양형에서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과자 당연히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절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안 되고, 혹시나 좀 이상하면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 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사회 악입니다. 정말 사회 악입니다. 저도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진짜 남들이 열심히 일한 돈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열심히 일을 해서 평생 본 돈을 순식간에 앗아갈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에 파탄을 일으게 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제 마음입니다. 보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피해받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부유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또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이제 말 그대로 재산이 모두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정도 파탄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 악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좀 세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절대 가담해서도 안 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여러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좀 제가 느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액 알바나 뭐 대출을 올려준다는 거에 대출을 올려준 말에 이제 좀 따르게 되다 보면 누구든지 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이 기고문을 작성한 부분이니, 요 잘 확인하셔서 뭐 이런 이제 요런 그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고액 알바에 현혹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인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